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와이즈 클럽이라고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는 이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전문가들도 오시고 얼마 전에 저희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이 세미나를 해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더라고요. 로봇도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차량처럼 가장 먼저 상업화하는 로봇 회사가 이 시장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고 플랫폼화 되기 때문에 거기 혹시 동의를 하시나요? 동의는 하는데 그 원칙론적인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더 빨리 뭐 결승전을 테이프를 내가 0.5초 먼저 빨리 끊었으니까 내가 다 먹었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떤 선두 그룹이 뭉쳐서 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아니라 그룹이 지금 그 시장을 만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선두 그룹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1등이 2등과 격차를 벌리면서 앞으로 뛰어나가느냐 이것도 물론 관전 포인트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쟁 구도라면. 근데 거기에는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공학까지 AI 기술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걸 테고. 맞아요. 지금 그러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상업화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건 어디입니까? 압도적으로 테슬라입니다. 그래요? 피규어 AI보다요? 그리고 아마존. 아마존. 그러니까 서로 자동차 회사 라인에도 투입해보겠다. 물류 창고에도 투입해보겠다. 이런 두 거죠. 축이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AI를 비롯해서 아마존 또는 또 앱트로닉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네. 이거 한번 띄워보고 읽어보면서 얘기할까요? 제가 지금 선별한 앱트로닉스 넘버 10 탑 10. 네, 탑 10 회사들입니다. 제가 선별한. 가요 톱 10 아니고 로봇 톱 10.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주세요. 박사님 마음이죠 뭐. 제 마음입니다. 그 왼쪽에 보면 이제 옵티머스가 있고 그다음에 피겨 1, 그다음에 디짓, 이브, 아폴로 이렇게 쭉 늘어났죠. 이게 미국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옵티머스와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디짓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아폴로 이런 것들이 요즘 상업화로 주목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피규어 AI, 피규어 1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파트너사들이 중요해요. 파트너사. 이 로봇을 누가 쓸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특히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BMW라든가 벤츠가 저기 파트너를 맺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피겨 1은 BMW, 저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에 아폴로는 메르세데스 벤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왼쪽에 옵티머스는 자사죠.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 완성차 업체가 이 로봇을 쓰겠다 그러고 있는 거고. 근데 재미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저 아틀라스에는 태극기를 붙여 놓으셨네요. 이거 한국 기업 아닐까요? 아니에요. 약간 요 이제 감론을박이 있을 수. 어찌 됐든 간에 최대 주주가 한국 기업이니까 현대차. 그렇게 저는 믿고 정의선 회장 비롯해서. 그리고 그죠 뭐 자본이 승리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디짓 가운데 있는 디짓은 아마존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 로봇은 물류창고, 아마존의 물류창고에 넣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저렇게 수요처가 대기업의 수요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업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 보고 있는 거죠. 나 나 로봇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써줘. 너무 비싸. 안 써줘.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은 이미 수요처를 큰 거를 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생산 라인. 물류 창고 어마어마하니까요 수요가. 그래서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 회사들을 저렇게 선별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 써줄 곳이 확실히 있다. 뭐 사실 아마존도 그래서 전기차 뭐 리비안이라든지 여러 군데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차 막 조달하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더 주목할 거는 중국 회사들이에요. 중국 회사들. 제가 아까 탑 10일 때 밑에 몇 개 있었어요. 중국 회사 몇 개 있었죠. 그들이 미국을 똑같이 모방하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똑같이 모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보여줬다라는 거죠. 기술 이런 거 보여줬어? 나도 보여줄게. 그리고
너네 지금 자동차 라인에 쓰겠다고? 우리 중국에도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 있어. 우리도 거기서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단발자국 뒤에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어요. 저 뭐 샤오미를 비롯해서 예. 유니트리, 뭐 유비텍 이런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값싸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값싸게. 그게 더 중요해요. 값싸게. 그러니까 전기차도 사실 중국이 만들면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조차도 저 중국 차를 미국에서 막지 않으면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러면 중국은 값싸게 만들 수 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걸 물류 창고에 넣는 방식, 자동차 생산 라인에 넣는 방식은 또 똑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는 정부가 해 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주고. 네, 그리고 너 이거 써 그럼 쓸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더 좀 무서워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따라잡으려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데서 하도 유튜브 이런 데 네네. 나와서 예. 남 얘기들 막 하니까 좀 두려워하시면서 예.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저희 로봇 좀 공개할게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우리 한재건 박사님이 이제 한양대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A로봇이라는 회사를 또 이제 경영을 하고 계시고 네네네. 학교 내에서 창업을 했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스피노프 기업입니다. 네. 로봇은 그렇게 스피노프 기업들이 꽤 많아요. 오, 연구실을 스피노프로 한 기업.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카이스트에서 스피노프 한 거죠. 네네네. 휴보 만들던. 네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의 많은 회사들이 스피노프 기업들이에요. 교수님들이 CTO 하고 계신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재건 박사님처럼. 뭐 그게 궁합이 맞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제2의 레인보우 되나요?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저희 오른쪽이 저희 로봇 앨리스 네네네. 3.5세대인데 네. 왼쪽이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하는 걸 이제 따라하고 있는 거죠. 모션을. 네, 저희도 할 수 있어.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네네네. 이제 저런 모션을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약간은 이제 AI를 가미해서 아. 저 비디오 기억나시죠? 네네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런 거는 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배속 차이는 있는 거 좀 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속도 맞추려고 배속은 좀 저희가 조금 빠르게 돌렸어요. 2.5배속. 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걸 이제 실시간으로 따라가야죠. 네, 아직은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아하. 우리도 하고 있다. 근데 저게 지금 옆에 있는 거 하나씩 그냥 기계적으로 주워 담는 거야? 아니면 지가 뭔가 인지를 해서 담는 거야? 알아야죠. 저게 테이프 뭔지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네네. 지금 잡는 방법이 다 달랐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단지 잡는 방법이 다르네. 네, 진짜. 단지 얼마나 예. 잘 만들어내고 값싸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좀 해보려고. 나마스테 뭐 이런 거. 요가 하듯이 저런 네. 자세 다 된다. 구현이 된다. 근데 저희 아이가 좀 다리가 좀 짧아요. 조금 더 늘씬하게. 네, 좀 길고 늘씬하게 4세대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는 안 돼 뭐 이런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A로봇은 또 최근에 이제 기업 가치를 좀 상당 부분 인정받고 또 투자도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미리 좀 알려주시죠 좀. 이제 시드 네. 라운드라서 네. 뭔가 이제 시작하려는 거라서 이제 시작. 네네. 그래서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시작인 회사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학교에서 스피노프한 기업을 뭐 테슬라랑 비교해서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네. 우리도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A로봇뿐만이 아니라 한양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로봇 기술력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랑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좀 많이 뒤처지고 있는 느낌은 받고 있는데 네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룹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선두 그룹이라는 말을 네. 많이 씁니다. 네. 이 마라톤하고도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마라톤을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 초반에 이렇게 그룹 지어서 달리잖아요. 그렇죠. 한 20km, 30km까지 그쵸, 막 그쵸. 선두 그룹, 2위 그룹 이렇게 달리잖아요. 네. 비슷해요. 로봇 기술도 뭐가 이렇게 딱 1등이다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서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서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아직은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마라톤도 보면은 선두 그룹으로 잘 달리다가 한 사람이 찢어지죠. 치고 나가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 지금이에요.
그때 누가 따라잡으려고 같이 무리하기도 하고 네. 그냥 확 차이 나기도 하고 네. 이제부터 전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황영조처럼. 네, 그래서 1등이 미국이 탁 치고 쫙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AI 기술을 바탕으로 거기를 중국이 딱 붙어갖고 뒤로 쫙 따라붙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선두 그룹이 이제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힘을 내서 저들을 이제 딱 따라잡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느냐. 뒤에 체력은 어떻게 될 거며 뭐 이런 거, 자본은 어떻게 될 거며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타이밍이고 그래서 2024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두에 있는 황영조 선수가 치고 나가. 네. 이봉주 선수도 치고 나가. 네. 근데 뒤에서 당연히 잡고 싶죠. 네. 근데 때때로는 이제 오버페이스 돼서 맞아요. 한 몇 킬로 쫓아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체력뿐만이 아니라 로봇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맞아요. 엄청난 자본력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창적인 전술 전략 이런 네. 것들이 발휘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산업이든 뭐 많은 자본에 많은 인력에 뭐 기술 압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처음부터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산업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도 만들어서 팔고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배터리 하면 한국 뭐 얘기 나오고 각종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만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반도체 배터리 있고. 그래서 그 우리만의 전략들을 로봇에서도 잘 쓰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좀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자원이 넉넉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굉장히 기적이고 근데 그 기적을 계속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정호 대표님이 네네. 한 2년 전쯤에 저희 네. 출연하셨었거든요. 예, 뭐 떡상하기 전에. 그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투자 인수한 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문했을 때 굉장히 이제 약간 허탈해 하셨거든요. 한국에도 좋은 기업들 많은데 네. 한국 기업들 좀 투자해주지 좀 아쉽다. 네. 근데 그 후에 이제 그리고 삼성의 받았어. 투자를 받아가지고 A로봇도 조만간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Y 스트릿 나오시면 다 잘 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여기 자리가 되게 뭔가가 있는 자리군요.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한테 연락 올 겁니다. 이메일 올 겁니다. 그럴까요? 자기가 막 지르는 겁니다. 저도 그럼 그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한국에도 좋은 휴머노이드 회사 많습니다. 그렇죠. 그 삼성전자가 예. 피규어 AI에 지금 투자했죠.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LG도 투자했죠. 네, LG 이노텍이. 예. 왜 등잔 밑을 안 보시고 이렇게 어. 먼 곳을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A 로봇도 있다라는 거. 좀 민망한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민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대표님 잘했죠? 네. 네. 근데 대표님이 얘기해도 됩니까? 그럼요. 그 부부 창업. 네네. 제 아내가 대표님이시죠. 근데 그러면은 사모님도 로봇을 전공하신 거예요? 되게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고요. 네.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라. 처음에는 미술학도였어요. 왜? 네, 공예하는 미술학도였어요. 네네네네. 그것도 전통 미술 하다가 지금 로봇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뭐 키네틱 아티스트였다가 너무 다양한 이력에 어마어마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 약간 이게 천재과 뭔가 뭐 말할 수 없는 에너지 넘사벽의 에너지를 뿜어내고 계시죠. A로봇은 근데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12명. 이제 곧 13명 되는. 다 뭐 한양대 출신 막 이런 거요? 대부분은 저희 연구실 졸업생들. 그리고 아닌 직원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엔지니어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재미납니다. 재미난 회사네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반도체 배터리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로봇에는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죠. 맞아요. 뭐 모터 감속기 너무나 기본이고 거기 아까 AI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모터 감속기도 일부는 국산화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산화로만 이게 다 조립이 가능합니까?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아직은요? 네. 어디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네. 평균 국산화율이 40%가 조금 넘더라고요. 로봇 하나 만들 때.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예. 모든 뭐 다양한 로봇들 이 조사가 뭐 어떻게 샘플로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로봇은 부품들의 집합체입니다. 각종 부품들의 집합체가 로봇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럼 그 로봇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 부품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느낌이 자동차 같아요. 자동차 산업도 그 파급 효과가 중소기업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협력사들이 뭐 2차, 3차, 네네네. 4차, 5차 이렇게 쫙 가죠. 벤더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로봇도 비슷해요. 필요한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종류도 또 여러 종류다 보니까 그 부품 산업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품이 결국에는 남기는 산업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동차도 그 자동차 부품 전문 공급 업체들 굉장히 큰 기업들 많잖아요. 글로벌하게. 네. 보쉬 뭐 이런 회사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로봇도 그런 부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재 부품 기업들 여기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게 국내는 조금은 이제 부족하다라고 실감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네. 특히 중국산이 많고요. 부품이요? 네. 그리고 좀 정밀도를 요하는 부품이다라는 거는 스위스, 독일, 일제 부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약간 부품 소재 산업 쪽에서는 좀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정말 조금 많이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단가도 맞춰야 되는데 네. 특히 대량 생산하려면 단가도 중요하고 네. 그 옵티머스 그 테슬라 옵티머스 봇도 마찬가지고 피규어 AI 로봇도 그렇고 네. 꽤 좀 얄쌍하게 네. 이쁘장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잘했죠. 그거는 어떤 차이예요? 뭐 뭐냐 이게 이거를 뭐라 해야 됩니까? 그 프레임을 더 이렇게 작게 만들면 되는 건지 그 안에 뭐 모터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어떤 차이예요? 그 이제 저희는 최적 설계라고 부르거든요. 최적 설계. 네. 설계를 할 때 기구 설계를 할 때 그냥 그 직관적으로 예전 그 공작 기계 만들듯이 그냥 단순한 모양으로 만들어 버리면 뭐 힘은 버틸 수 있을지언정 굉장히 육중하고 보기 안 좋은 모양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그 시스템에 딱 맞게 지금 무게가 얼마니까 그 무게까지만 딱 버틸 수 있게 그리고 뭐 물건을 들으면 그 물건 드는 것만 딱 버틸 수 있게 최소로 설계하는 이런 기술들 디테일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엔지니어 글로벌 네. 기업들이. 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자동차도 자동차 디자이너가 쫙 디자인을 해놓으면 예. 엔지니어들이 그거 비슷하게 만들려고 엄청 쎄 빠지게 노력하죠. 이제. 하잖아요. 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처럼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 저거 안 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어디서 영화만 많이 봐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답을 찾아서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면 요렇게 하면은 그래도 되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옵티머스 봇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체는 지금 A 로봇의 그 엘리사랑 비슷했는데 네, 맞아요. 지금 좀 달라진 것처럼요. 네. 거기다 이제 케이스까지 또 예쁘게 디자인하고 탁 붙여주면 예. 사람들이 예쁜데가 되는 거죠. 나중에 로봇이 상업화 됐을 때 특히 개인이 쓰는 시대 그게 개인이 쓰는 거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10년 쪽 안쪽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과연 어떤 로봇을 고를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떤 로봇이 선택받을까요? 머릿속으로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기능, 이런 생각하겠지만 디자인 뭐 당연히 이렇게 오겠죠. 자동차처럼. 네. 예.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 선택할 때 어떻게 고르시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 한 10에 9은 디자인부터 얘기를 하실걸요? 나 저거 예뻐. 왜냐면 저거 내 이제는 스타일이야. 국산차 하면은 어떤 메이커, 차량 배기량 하면 어느 정도 라인업.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디자인을 보겠죠. 네, 성능이 어느 정도 평준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예. 경쟁력은 디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디자인을 잘 해내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탈리아 자동차들 소량으로 생산하지만 잘 팔리잖아요. 디자인 잘해서. 그러면 엄청 이제 성능이 좋거나 엄청 예쁜 로봇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특히 이제 그 로봇 AI 나오는 영화도 미녀 로봇 나오는 영화면 흥행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그런 영화 많아요. 아, 그런가요? 휴머노이드. 아, 네. 되게 못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다 보긴 합니다. 혹시 진짜로 반드시 풀어야 할 네. 그러나 참 어려운 기술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어요?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너무 많은가? 지금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안 된 게 많고 된 것보다 안 된 게 많다. 아직 거쳐야 되는 산? 베리어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네네. 뭐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안전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스트릭트하게 볼 거예요. 그건 이제 규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거고요. 네네네. 로봇을 사용하는데 인간에게 유해가 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숙제죠. 그거는 한 번에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노하우가 축적된 곳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해결은 정말 축적이 필요해요. 아하. 그래서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하는 이런 문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샌드박스처럼 규제가 없는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로봇 배송도 하고 뭐 그렇죠. 춤도 춰보고 뭐 다 해봐라 막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요. 네네. 안전이라는 것도 예전에 산업용 로봇은 펜스 치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협동 로봇은 그게 또 없고 없어졌죠. 내가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잉 하면서 물건 계속 주고 받고 해야 되고. 그게 펜스가 사라진 이유가 저 로봇은 이제 안전하다. 인간과 같이 일해도 괜찮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뭔가 기술로 증명을 해내야 돼요. 얘 안전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너는 안전해. 그러고 도장 딱 찍어주면 그제서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이제 상업화의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장 큰 화두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식당이나 아니면 어디 박람회장이나 전시장 가면 안내 로봇 돌아다니잖아요. 네. 뭐래 이게 식당 트레이 같은 거, 네. 쟁반 같은 것도 날라주고. 서빙도 하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앞에 사람이 있으면 멈추죠. 맞죠. 센서 있어서 네. 멈추죠.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단으로 가버리면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앞에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가 들고 있는 컵을 전달해줘야 되는 사람인가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비키라고 이렇게 치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로봇이. 비키라고 해서. 그래서 AI가 예.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AI가 맥락을 파악해야 돼요. 맥락. 어떤 지시를 받고 그걸 수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 이 주변 상황을 보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 행동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까지 그 하나의 일련 과정들이 인식, 사고, 판단, 행동 여기까지 한 번에 쭉 이루어질 수 있어야 그제서야 그 로봇다운 로봇이 탄생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피겨 AI랑 손잡고 잘하고 있는 게 이런 맥락을 파악하는 거예요. 오픈 AI는 챗 GPT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도 글을 보면은 얘가 내가 의도하는 맥락을 이해해서 답변하니까 그 똑같이 로봇도요. 근데 사실 그게 이해는 아닐 건데 뭐지 이해는 확률입니다. 확률.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있으면 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지만 컴퓨터 단에서 그냥 확률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챗 GPT 쓸 때 보면은 단어가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네네. 한 번에 문장이 딱 나오질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왔을 때 가장 좋은 확률의 단어는 뭔가 1번 단어, 2번 단어가 나왔을 때 3번 단어로 나오게 가장 좋은 확률의 단어는 뭔가 이걸 계속 확률 게임으로 맞춰나가는 거거든요. 배치하듯이. 네, 그러면은 그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문장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로봇에게 행동 판단까지 가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어떤 구조가 아니라 확률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런가? 내가 그러고 있나? 이런 거꾸로 된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무튼 그런 오픈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연결되고 확장됐을 때 로보틱스에 얼마나 잘 적용되고 로봇이 이 맥락을 파악하면서 행동까지 벌어지는가 이거를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낼까? 해내는 것 같은데 언제 해낼까? 이러고 있는.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로봇이 맥락을 이해하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고 챗GPT나
그 피규어 AI가 보여준 것처럼요. 네. 근데 뭐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문화에 따라서 어떤 문화에서는 이제 뭐 왼손은 불결한 거고 뭐 이런 게 또 구분이 있고 어떤 문화에서 뭐 목이 길수록 뭐 아름다고 이게 다 다르지. 로봇도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고요.